함께 있어도 혼자인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고독이 흐릅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고독은 사라질 거라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믿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고독은 누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이 고독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상대를 탓하거나 나 자신을 책망하거나 관계를 의심하면서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고독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이 단절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결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을 7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독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고통에서 고요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려 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마음, 함께 있어도 온전한 마음. 그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녁입니다. 거실에 불이 켜지고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말은 오가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이 침묵이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마음속에서 작은 물음이 떠오릅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왜 이렇게 먼 것 같을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결혼 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했고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함께 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이, 이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마음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연애할 때, 결혼 초기에 그 따뜻함,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았던 순간들, 손을 잡으면 마음이 차올랐던 기억. 그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독 같은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외롭지 않을 거야. 그 기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일상이 쌓이고 익숙함이 자리 잡고 대화는 줄어들고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왜 나를 채워주지 않는 걸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스멉니다. 전에는 나를 채워줬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관계가 식은 것 같다고. 그렇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상대가 변한 걸까? 우리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걸까? 의심이 자라나고 불안이 스며들고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잠시 멈추어 봅니다. 이 공허함의 뿌리를 바라봅니다. 정말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서 외로운 걸까요? 정말 관계가 식어서 고독이 찾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고독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대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이 관계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기대는 하나의 집착입니다.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갈망은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이 됩니다. 빈 잔을 생각해 봅니다. 잔이 비어 있다고 해서
잔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잔은 원래 비어 있을 때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빈 잔을 보며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부어야 한다고, 무언가로 가득 차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은 항상 홀로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본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어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로 채워야 한다고, 관계로 메워야 한다고,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갈구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을 때 공허해집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채워져야 한다는 마음의 집착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믿음,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환상,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더 가벼워집니다.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빈잔은 빈 채로 아름답습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고요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마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비어 있어도 괜찮은 마음, 그 자리로 천천히 돌아가도 됩니다. 그렇게 공허함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말을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 느껴지는 감정을 꺼내봅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상대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 상대는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구나 하고 답합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뭔가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된 걸까? 마음속에서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의 깊이, 그 무게, 그 미묘한 떨림,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더 텅 빕니다. 말을 했는데도 외롭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받기가 어려운 걸까요? 마음은 다시 시도합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이번에는 이해해 주겠지. 이번에는 내 마음이 닿겠지.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어긋납니다. 상대는 나름대로 이해하려 합니다. 공감하려 노력하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걸까? 갈증이 커집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마음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꺼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니까.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고독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잠시 숨을 멈춥니다. 이 갈증의 정체를 바라봅니다. 정말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외로운 걸까요? 정말 내 마음이 완전히 전달되면 고독이 사라질까요?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완전히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경험, 각자의 기억, 각자의 마음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을 생각해 봅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차갑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다고 느낍니다. 같은 물인데 느낌은 다릅니다. 이것은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깊이를 상대가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해 부족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본래 성질입니다. 마음은 원래 홀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완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완전히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는 사실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두 마음은 결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봅니다. 두 줄기의 물이 만나 함께 흐르지만 각 물방울은 여전히 제 길을 갑니다. 섞이지만 녹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흐르지만 각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는 여전히 홀로입니다. 이해받기를 바라지만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고독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알아주기를, 내 감정을 정확히 헤아려 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스스로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갈증을 느끼는지, 그것을 나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한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합니다. 상대에게 위로받지 못한 감정을 내가 먼저 품어줍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받으려는 갈증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상대에게 기대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상대의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 나를 헤아리려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갈증은 채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라보면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독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등을 맞대고 각자의 방향을 보며 잠들 준비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상대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이 느낌이 낯설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반복되는 감각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나란히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어딘가에서 항상 느껴지는 단절감. 내가 이상한 걸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다들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아닐까? 이 혼자라는 느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마음은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아서인가?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인가? 이런저런 이유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해결하려 애씁니다. 더 많이 대화하려 하고, 더 자주 감정을 나누려 하고, 더 가까워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가까워지려 할수록 단절감은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손에 쥐려는 모래처럼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책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내가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혼자라는 느낌은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제는 외로움뿐 아니라 부족함과 잘못됨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고독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숨을 고릅니다. 이 혼자라는 느낌의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정말 관계가 문제여서 혼자인 걸까요? 정말 내가 부족해서 외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본래 상태입니다. 등불을 생각해 봅니다. 등불은 다른 등불과 나란히 놓여 있어도 각자의 불꽃은 따로 타오릅니다. 빛은 서로 비추지만 불꽃 자체는 섞이지 않습니다. 각 등불은 홀로 타오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등불의 본질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은 항상 홀로입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생각은 내 안에서 흐르고 경험은 내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도 완전히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홀로임은 단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닐 거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홀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혼자라는 느낌은 고통이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원래 혼자구나. 이것이 마음의 본래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혼자라는 느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고쳐야 할 것도 없애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마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느껴진다고 해서 관계가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등불이 홀로 타오르듯 마음도 홀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혼자이면 안 되라는 저항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닐 거야라는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함께 있어도 나는 나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나는 여전히 홀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고독의 뿌리를 알아차리면 고독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있는 그대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공기가 평화롭습니다. 좋은 순간입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왜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채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대화, 더 특별한 순간, 더 강렬한 감정, 더 가까워지면 괜찮아질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보다 더 친밀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누면 이 허전함이 사라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은 끊임없이 더를 찾습니다. 더 많은 대화, 더 깊은 이해, 더 강한 유대. 그래서 노력합니다. 더 자주 시간을 내고, 더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지려 애씁니다. 그러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가까워져도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더 많이 나눠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마치 끝이 없는 갈증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느낌. 내가 욕심이 많은 걸까? 자책이 시작됩니다.
이미 충분한데 왜 자꾸 더 바라는 걸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무게가 더해집니다. 허전함 위에 죄책감이 쌓입니다. 외로움 위에 부족함이 더해집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사는데 비교가 시작되고 스스로를 탓하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잠시 멈춥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정말 더 가까워지면 채워질까요? 정말 더 많이 나누면 충만해질까요? 빈 항아리를 생각해 봅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항아리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밑으로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이것이 덜을 찾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마음 밑바닥에는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의 이름은 가래입니다. 끝없는 욕구, 끊임없는 갈망, 만족을 모르는 목마름. 이 가래는 관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가까워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래는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할 거야라는 환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얻으면 또 다른 것을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면, 지금보다 더 친밀해지면, 지금보다 더 완벽해지면 이 더라는 말 속에 가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봅니다. 강물에 손을 담그고 물을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물은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덜을 붙잡으려 할수록 현재는 빠져나갑니다. 채우려 할수록 공허함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덜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보다 더 완벽해지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봅니다. 지금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 지금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것, 더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물을 움켜쥐지 않고 그저 손을 강물에 담그듯이,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흐르게 두듯이 마음도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빈 항아리의 구멍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항아리를 있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채우려 하지 않으니 공허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덜을 바라지 않으니 지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빈 항아리는 빈 채로 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밤입니다. 잠들기 전 고요 속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생각들이 떠오르고 감정들이 흐릅니다.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익숙한 감각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반복되어 온 이 고독, 없애려 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이 느낌, 피하려 했지만 계속 돌아왔던 이 외로움. 정말 이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생 이렇게 외로운 채로 살아야 하는 걸까? 함께 있어도 혼자인 이 느낌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외로움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외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없는 척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선명해집니다. 가슴 한가운데 느껴지는 텅 빈 느낌, 조용하지만 무거운 감각,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한 무게, 이것이 고독입니다. 예전에는 이 느낌이 찾아오면 즉시 무언가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음악을 틀거나 잠을 청하거나 이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이 감각과 함께 머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머뭅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변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그저 있는 감각으로 바뀝니다. 없애야 할 문제에서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바람을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게 불 때도 있고 약하게 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에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스쳐 지나가게 둡니다. 외로움도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세게 불 때도 있고 약하게 불 때도 있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지금 외로움이 느껴지는구나. 이 감각이 있구나.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저 허용합니다. 이것이 5번째 시선입니다. 알아차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6번째 시선입니다. 허용. 외로움이 있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 구름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갑니다. 하늘은 여전히 하늘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갑니다. 마음은 여전히 마음입니다. 알아차리고 허용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고독을 허용해도 괜찮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이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도 됩니다.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어도 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허용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을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느껴져도 마음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허용하면 고독은 고요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곁에 누군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이 혼자라는 느낌이 무겁지 않습니다. 외롭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알미입니다. 정말 혼자여도 괜찮은 걸까요?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느낌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로 채워야 할 공허함이었고 관계로 메워야 할 결핍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곧 외로움이었고 외로움은 곧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했습니다. 더 가까워지려 애쓰고
더 많이 나누려 노력하고 더 깊이 이해받으려 갈망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를 바랐고 함께라는 느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혼자였다는 것을, 아무리 가까워져도 마음 깊은 곳은 홀로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고독은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에서 고요로, 외로움에서 온전함으로. 달을 생각해 봅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은 혼자 떠 있습니다. 별들이 함께 있지만 달은 여전히 홀로입니다. 하지만 달은 외롭지 않습니다. 달은 그저 달로서 온전히 빛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홀로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함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자체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함께 있으면 완전해질 거야. 이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완전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온전했습니다. 빈잔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빈잔은 비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빈잔은 비어 있기 때문에 잔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누군가로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온전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고독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선물이 됩니다. 나를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자유가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홀로이고 홀로이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누군가로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등불은 혼자 타오릅니다. 달은 혼자 빛납니다. 나무는 혼자 서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결혼 생활 속 고독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마음, 혼자여도 온전한 마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발견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7번째 시선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숨을 고릅니다. 결혼 생활 속 고독을 7가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선에서는 기대가 만든 공허를 보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어떻게 고독을 만드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두 번째 시선에서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갈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완전히 이해받으려는 욕구가 어떻게 외로움을 키우는지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선에서는 혼자라는 느낌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마음은 원래 홀로이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시선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탐구했습니다. 덜을 바라는 가래가 어떻게 끝없는 공허함을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시선에서는 고독을 알아차리고 허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시선에서는 고독 속에서 온전함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도 함께 있는 순간에도 고독은 여전히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독은 다릅니다.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동반자입니다.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상대에게서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가벼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평화로워집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이고 혼자여도 온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결혼 생활은 고독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고독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됩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각자 제자리에서 빛납니다. 등불처럼 각자 홀로 타오르며 빛을 나눕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이고 혼자이지만 온전합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 속 고독의 진실입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독은 고요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숨을 내쉽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고독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면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가르침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